성립 요건에 대한 예외하고 나왔어요. 자, 1번 의 양가로 1번 양입지란 일필지의 요건 중 토지 일부분의 뭐가 다른? 용도가 다른 하고 나왔습니다.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여 일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양입지라는 개념이었어요. 양입지. 자, 양이 적은 토지일 때, 양이 적은 토지는 양이 큰 토지에 덜입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덜입. 양이 적은 건 양이 큰데 들어가서 넣어버려서 묶어서 한 필지로 등록시켜버린다. 그러면 양이 적은 거로 등록되겠어요? 큰 거로 등록되겠어요? 양이 큰 거로 등록되겠죠. 그래서 자,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 일일이 공시하기 어려운 때문에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해서 양입지 토지가 작아요. 그런데 그 토지가 큰 면적의 토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한 필지로 등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필지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공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필지로만 등록을 해버려요. 이 양입지는 기본적으로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못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목이 달라도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 자, 여기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자, 과수원이라고 불리는 지목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과일나무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과수원은 당연히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는 이 부지에 과일을 출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지고 날랐지만 지금은 차로 날라야 되겠죠.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차가 통행하는 통로는 도로라는 지목으로 되도록 도로. 자, 과수원 물이 좀 가물었다. 그러면 수돗물 가지고 물 주게 되면 그 수도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산물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가지고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물을 고이게 한 다음 이거 가지고 물을 주고 있어요. 자, 이때 물 고인 웅덩이, 연못, 저수지 같은 것은 못지자를 써서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했습니다. 유지. 그 다음에 자, 산에서 끌어온 이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죠. 이 수로는 그 수로가 큰 것일 때는 하천, 강으로 등록을 시키고 작은 것일 때는 국어, 또랑이라고 등록시킵니다. 해서 큰 거는 강, 작은 거는 또랑. 이걸 한자어로 해서 법률용어로 하면 큰 거는 하천, 작은 것은 국어라는 지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수원 주인들 요즘은 좀 괜찮은데 가장 골머리 앓는 것이 뭐냐? 산에 등산 다니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과일 냈으면 아이고 뭐 한 개 정도 하고 뚝 떼갖고 막 씹어먹으면서 간다고. 근데 요즘 산행하는 인구가 많죠? 한 일주일 비웠다가 돌아오면 나무 줄거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닫아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여기에 망을 쳐놔놓고 망 넘어오는 사람 막기 위해서 뭐 기른다? 셰파트 한 마리, 도베르만 한 마리, 그죠? 도베르만 한 마리. 이렇게 기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길렀을 때 요즘 개는 부하다, 식구다, 상저이다. 상전. 여러분 보시죠?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보면 개가 상전이야. 내 자식한테도 그마이 하기 어려울 만큼 강아지한테는 다 해줘요. 맞죠? 요즘에 저 보면 우리 집사람도 애를 둘을 낳고 키웠지만 가보면 젊은 이 아줌마들 가운데 애기 변을 보면 그 변 냄새도 못 맡아갖고 막 이런다고. 그런 분도 많아. 그런데도 보면 요즘 뭐 개 똥 싸나도 막 그냥 잘 치우죠. 이야. 그 다음 나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강아지는 또 소고기 주고 있어. 그런 거 많이 보죠. 그 강아지가 상전이야. 자기 자식한테도 그만큼 신경을 못 썼을 거야. 근데 강아지는 또 그렇게 잘해줘. 저는 일면 이해가 되고 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주고받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강아지는 사람하고 달라서 사람을 멀리하고 애를 먹이지 않는다. 항상 좋다고 달라드니까. 맞죠? 그게 좋으니까 자꾸 그리 정이 가죠. 정이 가는데 너무 모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야. 어쨌든 이거 그냥 노숙시킨다, 집 만들어줘야 된다.
집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집을 만들었어요. 이 집을 만들면 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는 목장용지라는 제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목장용지 별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정서가 메마른 사람도 아니고 일만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물을 고이게 해놓고 여기 물고기 몇 마리 기르는 거야. 자, 수산생물,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물 부지는 양어장이라는 제목이 있어. 양어장. 평소에는 눈으로 보다가 조금 뭐 하면 취미생활로 이제 낚시도 좀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이 과수원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과수원이라는 주된 용도로 쓰이는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도 있지만 종된 용도로 쓰이는 이런 여러 가지 지목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종된 용도라고 합니다. 작은 것들.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모두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로 못 만드니까 다 한 필지로 만든다 해가지고 전부 한 필지로 만들면 이게 한 필지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현재 우리 3,800만에 가까운 필지는 6, 38, 68, 48, 2억 필지가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필지가 생기면 누가 다 관리를 해낼 겁니까? 안 되죠. 비용 감당 안 되고 인원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소규모 토지는 별도로 등록시키지 말고 큰 규모 토지 하나로만 전체를 등록시켜버리자. 그럼 지목은 분명히 과수원이 아니야. 그런데 전체를 뭐로 등록시켜요? 과수원. 그랬을 때 지는 과수원이 아니지만 과수원으로 흡수돼서 등록시켜 돼버리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작은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양입지. 그러면 저기 과수원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양입지라고 해서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페이지 가봅니다. 24페이지. 자, 2번 요건 해가지고 양가로 1번, 2번하고 요 요건을 갖춰줬을 때 양입, 즉 흡수 통합해서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되는데 그건 그냥 눈만 따라오세요. 자,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나 구거 등 부지, 뭐 조금만 양입할 수 있고 2번 주된 용도 토지의 접속은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또는 둘러싸여 있다,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그런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양가로 2번의 요건은 아까 우리 1필지 성립 요건 가운데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땅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2번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별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밑에 3번. 양입지의 제한이라고 해서 양입 못 시킨다. 즉 흡수해서 한 필지로 못 만들고 별도 필지로 획정해줘야 되는 별도 필지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 항상 중요한 건 예외적인 거다. 그죠? 이건 이렇고 요건 요러니까 요래 돼가지고 요런 조건 갖추면 저리 요래 그래 갖고 하여튼 나옵니다. 그거 외운다고 정신없다가 바로 밑에 다만 해놓은 게 나왔는데 그거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다만 하는 그 시험. 항상 예외가 시험에 주로 나온다. 그죠? 다만. 자, 다만 이 경우는 양입 못 시킨다. 첫 번째. 자, 종된 용도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의 면적의 몇 퍼센트 초과? 10% 초과하면 양입 못 한다. 자, 이 말은 10%라고 하는, 즉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비율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작다고 보고 10분의 1, 10%를 초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비율적으로 작다고 볼 수 없다. 별도로 등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0%라고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자, 과수원이 예를 들어서 뭐 200평짜리더라. 그럼 20평은 딱 10%죠? 넘어간 건 아니죠? 그럼 20평 정도는 작네. 양입해서 별도로 등록 안 하고 전체를 과수원으로 등록시켜버려. 근데 과수원이 예를 들어 2만 평이더라. 근데 2만 평 안에 2,000평이 뭐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 2만 평에 2,000평이면 딱 10%죠? 그러면 10% 안 넘었네. 작네 하고 등록시키려면 2,000평이 작나? 2,000평이 작나 말이야. 맞죠? 그래서 무조건 10%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절대량을 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종된 용도 토지가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요거는 퍼센트와 상관없이 무조건 양입하지 못한다. 자, 330제곱미터는 대략 100평 정도 됩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는 평이라는 단위로서
토지 면적을 계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평은 대략 3.3제곱미터예요. 3.3제곱미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3.3058제곱미터가 되는데 뭐 0.0058 이건 의미 없기 때문에 보통 떼고 대략 3.3 이렇게 하면 되죠. 그 100평 곱하기 3.3 하면 33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대략 100평을 초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작다고 볼 수 없다. 별도 등록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된 용도 토지가 자 어떤 지목으로 쓰이느냐, 대라는 지목으로 쓰이는 토지죠. 자, 대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라는 지목은 대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주거, 점포, 사무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다니는 극장, 미술관, 박물관 같이 사람이 상주하는 건축물 부지가 보통 대가 됩니다. 대. 자, 이 대는 사람이 상주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별도로 등록을 시키자라고 해서 양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초과, 330 초과 대. 양이 못한다. 양이 못하는 세 가지 10% 초과, 330 초과 대. 들부터 외웁니다. 그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밑에 법상, 지적법상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지번부터 해가지고 등록해야 되는 토지 표시, 우리 소관청이 결정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하나하나 배웁니다. 자, 지번은 막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래서 요거 배우면 한 문제다. 자, 집은 땅에다가 번호를 붙여놓고 우리가 번지라는 용어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집은 아까 얘기했지만 1필지마다 무조건 몇 집은? 1집은, 1집은. 자, 어떤 땅 보니까 뭐 한 평도 채 안 되는데 100번지하고 지분이 부여되어 있더라. 와, 이리 작은 땅도 한 필지 될 수 있습니까? 지분 하나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한 필지인 거예요. 어디 임야 가보니까 2만 평짜리가 산 100번지하고 한 필지로 되어 있더라. 와, 이거 한 필지 2만 평 됩니까? 됩니다. 면적과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그냥 우리 찌찌찌 소축 등 요건만 갖추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토지는 그냥 쫙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토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다 밑에도 지금 바다 밑을 통해서 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지구 전체가 하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땅을 우리가 선을 꺼서 내 국가, 네 국가에서 가상의 선을 꺼는 거야. 가상의 선. 맞죠? 지금 미국, 멕시코 쪽에서 미국 쪽으로 남미 그 이민자들 많이 온다고. 맞죠? 그걸 막기 위해서 벽을 높다랗게 한 5m 정도 되도록 쌓아놨죠. 그거 쌓아놓기 전에는 여기부터 멕시코고 여기가 미국이다. 선 꺼져 있었을까요? 안 꺼져 있을까요? 안 꺼져 있어. 맞죠? 그렇잖아.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미국에서 죄진 총잡이들 말 타고 멕시코 달아나고 하잖아. 맞죠? 그럼 말 타고 저 넘어가면 쫓아오던 기병대 뭐 저 넘어오다가 여기 넘어가면 멕시코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간다 하고 그냥 돌아오고 하잖아. 옛날에 땅은 그냥 연결이 되어 있을 뿐이고 국경조차도 인간이 인위의 선을 가상의 선으로 구분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토지도 내 땅, 네 땅하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가상의 선으로만 구분되어 있지 실제로 땅 구별은 땅을 보고는 알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는 내 땅 경계선을 따라서 담을 세워서 표시를 해놓죠. 그거는 내 땅이 이만큼이다라는 표시일까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표시일까요? 들어오지 마시오. 도둑놈 못 들어오려고 쳐놓은 거지 내 땅이 이겁니다라고 표시해 놓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럼 여러분 시골에 임야 샀다. 임야 사면 내 땅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거기 철조망으로라도 쳐놓는다. 돈 아까워서 안 친다. 돈 아까워서 안 친다. 맞죠? 내가 안 사니까. 사람 들어온다고 물건 훔쳐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땅은 그냥 연결돼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땅은 아무런 의미 없이 연결만 돼 있었는데 지번이 붙음으로써 이 땅은 1번지, 저 땅은 2번지하고 지번이 붙음으로써 이제 그 땅은 다른 땅하고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1번지 땅은 내 거, 2번지 땅은 네 거. 그래서 지번은 토지, 그냥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획정을 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하게 해주는 특정성을 부여하고 개별성을 부여하더라. 그 다음에 토지에 지번을 붙일 때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붙입니다. 1, 2, 3, 4, 5, 6, 7, 8 연결되도록 붙여요. 왜 그렇게 붙이느냐? 위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5번지는 어디쯤 있을까? 대략 4번지 근처 가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차례대로 붙입니다. 그래서 지번은 토지의 위치 추적 기능, 요즘으로 얘기하면 택배 편리, 우편 편리 이런 기능도 주는 게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번은 또 하나의 기능. 자,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펴고자 할 때 토지와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 연결 매체로서는 항상 뭐가 쓰이느냐? 지번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화명동에서 저기 올라가는 산성마을 쪽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새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공고가 붙어요. 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화명동 몇 번지 등 일대에 도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다 뭐로 표현을 해줘요? 지번 가지고 표현해줘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연결 매체로서의 기능도 지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번은 단순히 숫자로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번은. 자, 그래서 25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지번의 부여 효과에서 바로 밑에 플러스 스터디. 이 영어로 해놓으면 저같이 그죠? 여러 개 국어 통달한 사람 아니면 읽지도 못하게 해놨다, 그죠? 맞죠? 저는 벌써 뭐 조선말 쓸 줄 알지, 대한제국만 쓸 줄 알지, 대한민국말 쓸 줄 알지, 벌써 3개 국어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야. 맞죠? 심지어 일부지만 훈민정음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자, 1번 토지 위치 쉽게 파악한다. 이거는 아까 지번을 차례대로 붙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그 다음 2번 토지를 특정 2번지 다른 번지와 구분한다. 그 다음 토지 개별성 2번지는 1번지와 구분된다. 개별성 특성성. 그 다음에 4번 방문 통신문 전달 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가지고 활동하는 게 다 지번 가지고 소개하고 찾아다닌다. 그 다음 6번 토지 이용의 전산 처리 등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지번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토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요번에 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화명동 대로변에서 거기 있는 GS 24 따라 올라가다 보면 빨간 대문집 나오는 그쪽 토지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소나무 있는 왼쪽 10m 간격까지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도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지번이 없다면. 맞죠? 근데 지번이 있으면 뭐든지 지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전산 처리든 장부 기재든 용이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지번의 부여권을 외우는 게 아니고 가끔씩이지만 지문에 등장하래요. 지번은 토지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한다. 또는 토지는 위치 추적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또는 택배 또는 우편 전달 등에 용이하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끄덕끄덕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소관청이 부여를 해. 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자,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를 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리고 부여하되 마음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자, 이 차례대로 부여한다고 했을 때 차례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합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자, 그래서 이 지번 부여 방법을 북서기본법 이렇게 불러요. 북서기본법. 자, 우리 화명동은 한 장의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안 담깁니다. 그래서 화명동을 별도로 지도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한 장의 이 지도 안에 화명동이 다 들어왔을 때 지도는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 되도록 만듭니다. 위쪽이 북쪽. 그럼 아래쪽이 남쪽이겠죠?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반드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화명동 토지의 지번을 차례대로 1, 2, 3, 4, 5, 6 연결되도록 붙이는데 1번지를 어디서부터 시작시키느냐? 북서쪽에서부터 시작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때는 남동쪽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북서기본법이라 기자는 일어날 기상할 때 기자를 써서 북서쪽에서 일어난다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북서기본법이에요. 북서기본법. 자, 해서 소관청이 붙인다, 지번 부여지역별로 붙인다, 차례대로 붙인다. 차례대로 어떻게? 북서 기본에 따라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거기 도표 밑에 3번 지번의 표기와 구성하고 나왔죠.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자, 지번은 여기 나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게 거기 3번 지번의 표기와 구성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번 표기를 합니다. 지번 표기. 자, 지번 표기하는데 지번은 한글로 표기하느냐, 영문으로 하냐, 한자로 하냐, 숫자로 하냐, 지 맘대로 해야 되냐, 숫자로 표기해야 된다. 원칙,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여러분도 숫자를 쓰는 순간 이게 구글을 하는 거야, 그죠? 벌써 한글도 필기할 수 있고 아라비아어도 필기가 가능한 거야. 숫자를 쓰는 순간.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자, 편지지에 주소를 씁니다. 화명동 100번지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00번지 100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00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뭐로 써야 돼요? 숫자로 써야 된다.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는 원칙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임야도 등록된 토지는 그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번 앞에 뭘 붙인다? 산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산 플러스 아라비아 숫자로 된 지번을 씁니다. 자, 그냥 산이라는 글자가 붙지 산 동그라미 플러스 지번 아닙니다. 산을 강조하려고 동그라미 친 거지. 동그라미 산 숫자 아니고 산 숫자예요. 산 숫자. 자, 우리 아까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임야도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임야대장에 각각 세트로 등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위에 아래 등록되느냐? 정확한 구분 부분 없고 대략 섞여 있습니다. 자,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개발이 조금 돼 있고 가격이 조금 있다. 대부분 위에. 개발이 거의 안 돼 있고 가격이 상당히 낮다. 대부분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식으로도 구분 안 되느냐. 지목이 임야라는 토지 있다. 지목이 임야면 무조건 임야도 임야대장 등록돼 있냐? 그것도 안 해요. 지목이 임야이면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록된 지목 임야의 토지도 있어요. 정확한 구분법은 없습니다. 이 구분법은 1910년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때는 지목을 18개로 시작하면서 12개는 위에 6개는 밑에 구분법이 처음에는 있었단 말이야.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35년간 일제시대에 앞져 있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좌우 대립 급하게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이 지적 공부를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었어. 그러다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못 살다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개발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여기 적혀있던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막 섞이기 시작해요.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대략 개발되어 있고 땅값 좀 있다. 위에 아니다. 밑에. 그런데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아니면 지적도 토지장에 다 등록된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위 아니면 아래 각각 한 군데에는 등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밑에 토지가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이면 위에 있는 토지는 산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럼 숫자로 된 지분이고요. 그럼 저기 원칙 해놓은 거는 다 어디 등록된 토지 얘기합니까? 지적도 토지대장 등록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산이 붙는 지번을 가지는 토지는 반드시 어디에 등록된 토지다?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토지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된 토지예요. 우리 거제도나 이런 데 가보면 거제도도 도심지는 지적도 등록되어 있고 거제도 저 바닷가 옆에 야산 있고 하는 거 다 임야도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바닷가에 있는 야산 밑에 자갈밭이나 또는 모래사장이 있더라. 모래사장 우리 백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 모래사장은 평평해요. 바로 바닷가에서 해발 0m야. 자, 거기 있는 그 토지는 지번은 산 20번지 이런 식으로 산이 붙어 있다. 그래서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다고 산에 있는 토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산이라는 글자가 붙는 토지는 반드시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의미지 산에 있는 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 두 번째, 자, 지번의 구성을 봅니다. 지번 구성.
자, 우리 지번을 부여할 때 100번지라는 지번도 있고 100 해놓고 숫자가 다시 나오는 이런 지번도 있어요. 자,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 지번에서는 본래의 지번이다라서 본번,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 뒤에 다시 붙는 이 숫자는 부가적으로 붙인 지번이다, 부번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나라 지번은 이렇게 본번만으로 쓰이는 지번, 이거는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쓰였다, 단식 지번,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그러나 숫자 두 개가 복수로 쓰였다, 복식 지번이라고 부르는 지번도 있더라.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다 쓰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는 단식 지번으로 부여하려고 그래요. 왜? 깔끔하니까. 100, 100일, 100이 딱딱 떨어지니까 100의 1, 100의 2. 이거 보기 싫어 잘 안 붙이랍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발음을 했듯이 이 본번과 부번을 연결하는 이 기호는 읽을 때는 뭐로 읽는다?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의라고 읽는다. 자, 읽을 때만 의 하는 거예요. 읽을 때만 의. 자, 나는 화명동 100의 1번지 삽니다. 이렇게 100의 1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100의 1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옆줄로 적되 발음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런 발음 기호는 A라고 발음하되 적을 때는 요렇게 적되 발음은 뭐라고 한다? 의. 그래서 발음 기호와 실제 발음은 구분하듯이 적을 때는 옆줄로 읽을 때만 의, 발음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0-1 이렇게 읽는 분들은 다시 공부해야 된다. 맞죠?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100의 1, 100의 2 이렇게 해야 된다. 의. 이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참 무자비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지분의 부여 방법 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요런 방법 하는데 요거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요렇게 부여하는 방법이 있더라라고 소개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 법에 의해서 법이 규정한 방법들은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것들도 시험에 제법 나오고 외우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법 중심으로 낸다. 요게 안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 29페이지로 갑니다. 29페이지. 그 28페이지까지는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다. 혹시라도 나오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책에는 문제를 다 소개하고 있다. 좋은 책이다라고 광고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체 무슨 알아들으시죠? 15년에 한 번도 나올동 말동하다. 때려치운다. 넘어가고 29페이지. 자, 토지 이동 시의 지번 부여 방법. 여기가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조금 설명됐던 요 파트고. 해서 옆에 보면 가로 19, 23, 24, 26, 27, 28, 29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지번의 부여 해서 지번은 아까 설명했던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리동 또는 동리. 이 동리는 행정동리, 법정동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것도 법 규정 그대로고. 그 다음에 3, 4, 5, 6 하고 쭉 나오는 것들, 요것들이 우리 지적법이 지번 부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 네 가지 중요하다. 그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나왔습니다. 자,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새로 등록하는 거니까 토지가 새로 생겼다, 새로 등록한다, 당연히 지번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 전환은 뭘 얘기하느냐? 자, 등록 전환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임야도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 각 나눠서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영원히 그런 게 아니고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이 거의 안 돼 있던 토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산을 확 깎아내버리고 아파트 단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처음에 뭐 40만 원, 50만 원 하는 땅이 아파트 부지가 되고 나면 막 평당 가격이 1,000 몇백만 원씩 뛰어버린다고.
그럼 그것을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에 놔둘 수가 없다. 왜? 임야도는 정밀도가 높다, 낮다. 아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굉장히 정밀도가 낮죠. 그래서 땅 가치가 낮을 때는 정밀도가 낮은 도면에 등록해놔도 땅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큰 분쟁이 안 생겨요. 그러나 땅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정확한 경계가 나오지 않으면 이 분쟁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땅 가치가 높아지면 보다 정밀도가 높은 도면에 옮겨주게 되는데 그때 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위에서 아래로 바뀌더라. 이걸 등록된 장부가 바뀐다, 전환된다라고 해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산 플러스 숫자, 지적도 토지대장은 그냥 숫자로 된 지분을 써야 돼. 그러므로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산 플러스 숫자는 모두 결번시켜버리고 지분을 새로 부여를 해줘야 돼. 이때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신규 등록할 때 지분 부여하고 똑같이 부여해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서로 다른 거지만 지분 부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원칙 어떻게 붙이느냐? 원칙. 자,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 줍니다. 부번을 부여줘요. 자, 아까 우리 부번 붙은 지분은 되도록 안 쓰고 본번만으로 된 깔끔한 지분으로 쓰려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 왜 그러냐? 이거 위치 추적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지분은 차례대로 붙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본번만으로 붙여가다 보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부번을 붙여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당 지분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 본번으로 순차 부여한다. 본번으로 순차 부여.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토지. 세 번째, 여러 필지. 자, 이런 필지들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전환할 때는 예외로 붙여주게 되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게 한번 들어봅니다. 자, 여기 서해고 여기 남해입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자, 이런 지분 부여 지역이 있었어요. 1, 2, 3, 4, 5, 6번지로 끝나는. 자, 간단하게 여기서 6번지가 최종 본번이에요. 여기서 1번지 옆에 새로 신규 등록되는 토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본번으로 연결하려면 7하고 가야 돼요. 그죠? 7하고 가야 돼. 근데 여기가 7하고 가버리면 6번지 근처에 7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지만 부번을 붙입니다. 이때는 인접지의 무슨 번에? 본번에. 그래서 7 안 쓰고 1 하는 본번 써주고 부번을 바로 의 1 이런 식으로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생긴 1의 1번지는 어디 가면 있을까요? 1번지 근처에 가면 있죠. 그러면 찾아가면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7하고 붙이면 새로 생긴 7번지는 어디 있을까요? 법에 따라 6번지 근처에 있겠죠. 가서 동서남북 한 번씩만 자빠져가 만나니까. 그러면 자빠지고 못 만나죠? 또 자빠지고 못 만나죠? 자빠지고 이제 아까 거기서 자빠지고 자빠지다가 죽어쁘지 못 찾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치 추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부번을 붙일 수밖에 없더라. 보기 싫지만. 그러나 자, 부번을 안 붙이고 깔끔하게 본번으로 가도 문제없는 경우는 본번으로 가버리는데, 자, 최종 지분지가 6번이죠? 그러면 6번지 근처에 신규 등록 토지가 생겼어요. 이거는 6의 1 해도 위치 추적 되겠지만 본번으로 깔끔하게 7 해도 위치 추적이 되고 더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최종 지번지에 인접한 토지는 본번으로 가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토지, 자, 섬, 드러나지 않은 섬 우연히 하나 발견했다든지 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섬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놀이동산 같은 거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섬은 인접한 토지라는 개념이 필요 없죠. 그러므로 이때도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해 준다. 그 다음에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신규 등록하더라. 대규모 매립을 했어요. 이때도 자, 가까운 토지에 의 1, 의 1, 의 2, 의 1 하고 막 붙이게 되면 너무 보기 싫어서 안 돼. 여러 필지니까. 이때도 어떻게 한다?
본번에 이어서 깔끔하게 본번으로만 쫙 부여해준다. 그래서 최종 지번 인접 먼 거 여러 필지 드립다 외웁니다. 그죠? 원래 신규 등록할 때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깔끔하게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게 예외 3가지가 있더라. 최종 지번지 인접 먼 거 여러 필지. 그죠? 드립다 외웁니다. 자꾸 외웁니다.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 분할, 토지 분할.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 시지분 부여하고 1번 원칙하고 나왔습니다. 자, 원칙을 하고 나왔는데 일단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는 원래 한 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한 필지일 때는 지번도 한 개만 필요해요. 1필지 1지번이니까. 근데 여러 필지가 되면 지번도 여러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번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일단 분할된 후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분할 전의 지번 그대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되 그 부분은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부터 순차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붙여줘요. 자, 해서 뭐 요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할의 경우 어떻게 붙이느냐? 자, 요거 한번 보면서 자, 1번지가 있고 그 1번지라는 본번을 쓰는 지번 가진 토지들이 해당 지번 부여지역 내 1의 3이 있고 1의 5가 있습니다. 자, 부번을 붙일 때도 원칙 차례대로 순차대로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1의 5까지 있다는 얘기는 1의 1, 2, 3, 4가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의 3은 남아있지만 1의 4도 없고 1의 1, 2도 없죠. 이렇게 없어지는 지번은 결번, 우리 좌석이 없으면 결석하듯이 결번이라고 부르고 결번은 원칙적으로 다시 안 씁니다. 만약 다시 쓰면 예전에 지금 1의 1이 없어요. 1의 1 막 갖다 썼다. 예전에 1의 1은 저쪽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1의 1은 여기 생겨요. 그럼 예전에 1의 1번지 하는 사람은 절로 가고 지금 하는 사람은 일로 오고 이 뭔가 난삽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 한 번 결번된 것은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분 부여를 새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번지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됐습니다. 세 필지로. 그럼 지번도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번지를 3개 지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일단 한 필지는 무조건 분할 전 지번 그대로 1하고 써줍니다. 만약에 분할 전 지번이 1의 1이었다면 1의 1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1 해놓고 부번을 붙입니다. 의 하고 부번을 붙이되 자 무조건 없는 부번 붙이는 게 아니고 1의 5까지 있는 이 부분은 1이라는 본번 쓰는 지번 가진 부분 가진 지번 중 최종 부분 가진 지번이다. 그죠? 이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차례대로 부여한다. 1의 6, 1의 7. 해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안 썼던 부분부터 차례대로 부여한다. 안 썼던 부분부터 부여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렵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1의 6, 1의 7하고 세 가지 나왔는데 어디다 붙여줄 거냐? 1 어디다가 1의 6 어디다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차례가 정해지겠죠. 자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라면 그러면 토지가 분할이 됐는데 동서로 분할이 돼버렸죠. 그럼 우리는 북서기번법이니까 빠른 지번이 북서쪽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북쪽은 없고 서쪽이 있으니까 서쪽부터 빠른 지번 1, 1의 6, 1의 7 이렇게 붙이는 게 원칙적인 부여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외. 이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나 사무실처럼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축물 존재시. 자, 이 주거나 사무실은 사람이 어쩌다가 있다 상주한다.
상주하는 건축물이야. 자, 이런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그 필지에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에 옛날 지번,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의 6번지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래 앞마당, 뒷마당으로 썼는데 돈이 필요해서 잘라가지고 뭐 팔아먹든지 뭐 이용하려고 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는 주거, 사람이 항상 있다. 사무실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 분할되기 전에는 몇 번지 썼어요? 1번지. 근데 분할되고 나서 1의 6번지로 지번이 바뀌어버리면 이사도 안 갔는데 지번 바뀌어서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붙여줘서 옛날 지번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1의 6이 앞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게 분할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분할할 때 지번 부여 방법. 자, 그러면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합병. 자, 합병. 여러 필지가 합쳐져서 한 필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 필지일 때는 지번 여러 개, 한 필지가 되면 지번도 한 개가 필요하죠. 그럼 그때 지번 부여할 때는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지번 중 하나를 쓰게 되는데 가장 빠른 지번을 씁니다. 아까 우리 잠깐 앞에서 찌찌찌 소축 등기 여부 동일할 때 1번지, 2번지 합쳐지면 몇 번지가 됐어요? 1번지. 그럼 1, 2 중에 빠른 게 1이었죠. 빠른 지번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선순위 지번, 선순위 지번을 씁니다. 단 본번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그중 선순위 지번을 씁니다. 이렇게 써요.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자, 1번지, 2번지, 3번지예요. 그럼 이 1번지, 2번지, 3번지가 한 필지로 분할이 돼버리면 저 경계를 없애버리고 분할을 시켜버리면 이제 지번도 하나만 필요합니다. 몇 번지가 됩니까? 1번지. 2, 3은 결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번지가 1의 1이라고 해서 보기 싫게 부분 붙어 있는 지번이더라. 자, 부분 붙은 건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본번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뭐 중 선순위? 본번 중, 그 중 선순위라고 해서 이때는 2번지가 되는 거야. 그럼 2의 1, 3번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3의 1하고 전부 부분 붙었더라. 이때는 본번으로 된 지분 없으니까 무조건 선순위, 1의 1번지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합병의 경우도 예외. 우리 분할과 똑같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때 똑같은 전제가 나왔어요. 자, 2의 1번지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붙여주느냐? 이 경우에도 선순위 지번으로 붙여줍니다. 붙여주는데 선순위 지번으로 붙여주면 1의 1번지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 사람 원래 2의 1번지 썼잖아. 쓰다가 1의 1번지로 바뀌게 되니까 이 사람도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합병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합병 신청과 함께 지번을 이 지번으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별도로 신청을 하면 그 필지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는데 이때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으로 뭐 하면? 신청하면. 그러면 그 건축물 존재하는 필지 몇 번지? 2의 1번지로 부여를 해주는 거고 이런 신청 없이 그냥 합병 신청만 하면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에도 몇 번지? 1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분할을 할 때는 분할은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그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에 분할전 지분을 부여해 주는 것은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냥 신청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준다. 당연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법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부여를 해줘요. 당연히 해주는 데 반해서 합병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그렇게 해줍니다. 그 점에 차이가 있죠. 당연히 우리 시험 민족, 시험 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 눈으로 보면 여기는 당연히 해주고 저기는 신청해야 해주고 요거 시험 낸다 안 낸다? 내죠? 벌써 나왔겠죠? 또 나오고 있죠? 그죠? 뻔하잖아. 우리가 뭐 시험 원데이 투데이 치나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30페이지 가보시면 30페이지 양가로 6번 지적 확정 청량 시행지역에 있어서의 지분부여라고 해놓고 1번 원칙 뭐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10분 쉬었다 하시죠. 10분 쉬었다.